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드디어 물든 노트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구상한 지 거의 2년 만입니다. 그래서 물든의 탄생 스토리와 제품 라인업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기존의 제품을 잘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뭔가 노트류에서 처음 내가 만들어볼까를 느낀 건 잉크 차트를 제작하면서였어요. 저는 처음에 잉크 차트를 만들 때 밀크포토지 A4 묶음을 사서 8등분을 해서 저만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A7 사이즈가 되니까 A7 크기 잉크 차트를 매번 만들어서 사용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난관이 생긴 게 계속 써오던 밀크 포토지가 단종이 된다는 거예요. 잉크를 사랑하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시듯이 종이마다 발색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이의 잉크 차트를 만들게 되면 원래 것과 통일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예 전체를 다 새로 만들어야 하게 됐습니다. 2022년 7월에 마지막 잉크 차트를 끝으로 1년 넘도록 공식 잉크 차트를 못 만들기 때문에 잉크도 함부로 사지 못하는 답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근데 새 잉크 살 때마다 잉크 스와치를 새로 하는 건 조금씩이니까 할만했는데 그 사이에 제 잉크가 너무 많아져서 새 종이를 다 잘라서 한 번에 잉크 차트를 만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또 저는 그냥 낱장 카드로 잉크 차트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펜샵마다 있는 발색북처럼 원할 때 클리어 파일 같은 거에도 끼워서 펼쳐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7 사이즈가 들어가는 바인더는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성 바인더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잉크 차트를 내가 자르지 않고 어딘가에 의뢰해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지 않고 인쇄소에서 제작하게 되면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 혼자 완전 다 소진할 수는 없겠고, 만약에 저랑 비슷한 취향에 비슷한 갈망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작한 걸 판매할 수도 있겠구나 처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한다면 어떤 종이로 만들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종이 고르느라 1년 이상을 방황했어요. 사실 저희 올타임 페이보릿 종이는 역시 제일 구형 토모에 리버예요. 하지만 토모에 리버는 너무 얇았기 때문에 단 하나 단점, 낱장의 잉크 차트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도 밀크 포토지를 선택했던 것이기도 해요. 밀크 포토지가 단종된 게 저한테는 약간 충격과 상처였나봐요. 새로운 잉크 차트용 종이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단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그 유명한 토모에 리버도 생산 중단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단종 없는 종이에 대한 집착은 조금 덜어지고 현존하는 종이 중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골라보자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결국 일본에서 생산하는 그라필로 종이를 선택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 생각이 없었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종이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성 종이에서 종이 구매하는 것도 슬쩍 보여드린 적이 있고, 한국에서 유통되는 하얀 종이는 거의 다 테스트해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은근 종이에 까다롭기도 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잉크가 예쁘게 발색되는가의 항목에서 생각보다 많은 종이들이 탈락했습니다. 최근 들어 만년필 사용이 가능한 내지로 노트를 제작했다 하면 거의 다 B7인 것 같아요. B7의 인기는 식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절대 B7이 별로라는 게 아니고 저도 천장 단위로 B7을 사서 썼지만 먼저 색감이 많이 푸르러진다, 색상면에서 예쁜 왜곡이 꽤 심하게 일어나고, 다음으로 필기감이 살짝 뭉뚱그려진다. 코팅이 정말 강한 종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잉크의 특징이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필기감도 약간 예쁜 왜곡이 일어나요. 닙 자체의 필감을 최대한 살려주는 종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던 종이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는 써봤던 것들 중에는 블로커라는 종이가 만년필을 사용하기에도 좋았어요. 하지만 잉크 차트로 사용하기에는 잉크를 많이 올렸을 때 살짝 휘어지는, 뿌얘지는 것이 약간 아쉬워서 결국 탈락. 그렇게 저는 슬럼프에 빠지고 마침 책 제안도 들어오고 해서 몇 달을 정체하고 있다가 한바탕 책 집필도 끝나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슨 종이를 제일 좋아하는가? 그러면 난 죽어도 99형 토모에 리버. 그치만 그걸로 만들 거 아니잖아. 지금 구할 수 있는 종이 중에서는 뭐가 좋니? 했을 때 결국은 그라필로인 거예요. 그라필로는 한국에서 판매를 하지를 않아서 구하기 힘들고 저도 A4 다발 하나를 아껴서 쓰고 있었는데 그라필로 종이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상상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과 소통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겠지만 정말 그라필로로 한번 제작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반년 동안 100통이 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드디어 만들어낸 저희 퍼스트 드랍 제품 2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렇게 A5 사이즈 줄지 노트랑 미니 사이즈의 메모 패드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 너무 기뻐서 좀 주책맞은 목소리가 티나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그라필로로 제품을 만들면 뭐가 제일 좋을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어요. 1차 목적은 잉크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라필로가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데는 긴 글을 적을 때예요. 기본적으로 균일한 코팅이 얇게 깔려 있어서 미끄러우면서도 닙이 코팅에 잡아먹히지 않고 기분 좋게 팁을 느낄 수 있어서 굵은 닙으로 써도 그리고 어떤 잉크로 써도 쾌적하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그라필로를 써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가 종이를 두껍게 할수록 또 코팅을 세게 할수록 잉크가 안 배기는 건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그라필로는 평량이 81.4g, 거의 80g과 마찬가지고 코팅도 최소화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코팅지 중에는 가장 필감이 개운하고 80g 종이 중에서는 가장 튼튼하고요. 약간 그런 느낌? 태도 진짜 잘 떠요. 무엇보다 BSB 리뷰를 할 때 BSB를 완벽히 버티면서 제일 예쁘게 발색됐던 기억이 큽니다. 모든 면에 완벽한 종이는 없다지만 제일 육각형 인재에 가까운 종이지 않을까 생각됐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메모 패드에 추가로 장문 필사가 가능한 A5 노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A5 노트부터 먼저 보면요. 표지는 공통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하고 하단에 로고가 박혀 있어요. 이거는 물든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노트를 빼곡하게 열심히 쓴다면 이 노트가 전체적으로 잉크에 물드는 이미지, 거기서 착안해서 지었습니다. 사이즈는 정직한 A5, 높이 210mm, 너비 148mm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7mm 줄지로 만들었어요. 저는 필사할 때는 7mm가 제일 좋더라고요. 쪽수는 내지 192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부족하게 느껴지면 괜히 아껴 쓰게 되는 게 싫어서 이번 장이 마음에 안 들면 슉 넘어갈 수도 있게 넉넉한 장수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어느 장이든 180도 펼쳐질 수 있게 실제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 재질이 뜻밖의 이 노트의 가장 어필 포인트가 되었지 않나 생각해요. 정말 폭신하고 부드러워요. 약간 꽃잎 같은? 이게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메인은 필사 노트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물론 어떤 노트로든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수전 선택을 굉장히 존경해요. 이 노트스 온 캠프에 대한 단상 미니북을 저번 영국 갔을 때 테이트 모던 미술관 샵에서 구매했었거든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쓰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이거를 필사하고 있고 또 한 권은 완전 자유 노트로 쓰고 있고요. 하나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잉쿠님들과의 기억, 나머지 하나는 언제나 잔잔하게 하고 싶어 하면서도 까먹는 일본어 공부입니다. 얼마 전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해서 그걸 노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정말 몰라서 나가사와 펜샵에서 보내준 뉴스레터를 이렇게 붙여놓고 단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메모 패드를 보시겠습니다. 습기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트는 개별 PP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뜯어주시면 영롱한 메모 패드가 나옵니다. 떡메모지처럼 뜯어서 메모지로 쓰거나 저처럼 잉크 차트로 활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크기가 높이 9cm, 너비 6cm인데요. 크기를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이렇게 주머니 한 칸 한 칸 넣어놓는 게 아이돌 포토카드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나온 포토카드 바인더 A4 사이즈를 쭉 사봤어요. 저는 잉크 차트에 이 잉크 이름도 쓰니까 작은 사이즈 중에는 가장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굿포켓 제품들이 대체로 90몇, 60몇 mm 사이즈를 수용하길래 최종적으로 90에 60 사이즈가 됐어요. 시중에 나온 것들 중에서 은근히 단면인 바인더 제품이 많아서 제가 여러 개를 사본 결과 다니샵이랑 하이하밖에 양면이고 탄탄해서 좋았습니다. 저처럼 잉크 차트로 쓰실 분들은 이 둘 중에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니샵은 속지만 사는 옵션이 품절이라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커버를 같이 구매해야 됐어요. 속지를 원만하게 수급하기에는 하이하바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메모 패드는 앞뒤가 조금 단단하게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A5 노트랑은 표지 재질이 달라요. 좀 더 질감이 있는 하드보드입니다. 이거 친구들한테 제가 선물 줬을 때 표지 뜯기는 게 아쉽다고 최대한 안만 쓰려고 하길래 너무 귀여우면서도 놀랐는데 맨 앞부터 과감하게 뜯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내지가 150매가 들어있어요. 예전에 블루커로 만들었을 때는 80매로 제작을 해봤는데 그것보다 좀 더 도톰한 게 마음이 넉넉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잉크 차트 기준 최대 50개까지 망하더라도 100개는 성공한다고 쳤을 때 대략 메모 패드 하나로 최소 네잉크 100개의 스와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초반에 너무 도톰한 게 오히려 사용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손으로 옆면을 잡고 쓰면 안정감이 있었고 저는 처음부터 한 절반 정도 뚝 떼서 쓰기도 합니다.
북파우치 같은 곳에 넣어두고 메모, 쪽지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물론 잉크 차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잉크 차트를 가로 버전, 세로 버전으로 각각 만들어보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다 글라스펜으로 발색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만년필과 비슷한 발색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로우츠시를 주문해놨습니다. 도착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추후에 잉크 차트 계획하고 만드는 것도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렇게까지 가슴 떨리는 일인 줄 몰랐어요. 이번에 제품을 만들면서 정말 타협이 없었거든요. 제 취향대로 고르다 보니까 결국 제일 좋은 선택지들을 고르게 됐는데 그라필로 자체 노트랑 가격이 거의 차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엄청 고생했던 거예요. 물든의 온라인샵 도메인은 mulden.kr이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연결이 되고 오늘 소개드린 두 사이즈의 노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물든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는데요. 추후에 이벤트 같은 행사를 인스타 베이스로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팔로우해 놓으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갈하게 큐레이션된 문구류를 구경하는 게 반가우신 분들은 앞으로의 물든 행보를 지켜봐 주세요. 재밌는 기획 하나하나 진행해 볼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